안녕하십니까. 노년 전문의사 유창현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고독사 문제, 특히 왜 남성 고독사가 여성보다 많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는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가 문제되면서 고독사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특히 남성 고독사가 여성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인간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방식이 남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들을 보세요. 시장에 가면 생선가게 아주머니와 한참 이야기합니다. 오늘 고등어가 싱싱하네요. 우리 손자가 생선을 안 먹어서 걱정이에요. 이런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어머, 오늘 시금치가 좋네요. 우리 딸이 시금치 된장국을 좋아해서요 하면서 수다를 떱니다. 물건을 사지 않아도 가게를 들락날락하면서 온 동네 사람들과 친해집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마트에 가서도 필요한 것만 딱 사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나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말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직장에서만 사람을 만나다가 은퇴하면 하루아침에 대화할 사람이 사라져버립니다. 직장 동료들과는 퇴근 후에도 만나지 않죠. 야, 오늘 한잔하자 하던 시절이 그립다고만 하시지 먼저 연락하지는 않으십니다. 괜히 전화했다가 귀찮게 하면 어떡하지? 요즘 젊은 것들 바쁜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나? 이런 생각으로 점점 연락이 끊어지고 결국 혼자가 됩니다.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들은 아침에 쓰레기 버리러 나가면서도 이웃과 인사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세요. 이런 소소한 대화가 쌓여서 정이 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들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인데도 몇 년째 인사 한번 나누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분들이 직장을 다닐 때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부장님 하면서 존중받고 후배들이 선배님 한잔 하시죠 하면서 따라다니죠. 그런데 은퇴하면 갑자기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나오던 첫날 이제 좀 쉬어야지. 하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할 일이 없어집니다. 평생 나는 이 회사의 김대리다 박 과장이다 하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냥 아무개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부인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 맨날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TV만 보고 있지 말고 나가서 뭔가 하세요.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할아버지들은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이제 집에서 푸대접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욱 움츠러들게 됩니다. 할머니들은 혼자 살아도 밥상을 차립니다. 김치찌개라도 끓이고 나물이라도 무쳐서 드시죠. 혼자 먹어도 맛있게 먹어야 건강하지 하시면서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합니다. 시장에 가서도 오늘은 뭘 해먹을까 하면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새로운 요리법도 배우시고 반찬거리도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혼자 뭘 해먹어 하시면서 라면으로 때우거나 술로 끼니를 대신합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컵라면 하나 사서 끝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할아버지는 부인이 돌아가신 후에 냉장고에 김치하고 계란만 있더라고요. 매일 계란 풀어서 김치 넣고 볶음밥만 해 드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영양이 부족해져서 몸이 약해지고 병원에 자주 가게 됩니다. 건강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들은 어디가 아프다 병원에 가야겠다. 이웃에게도 말하고 자식들에게도 알립니다. 어머, 우리 엄마가 어디가 아프시대요 하면서 자식들이 달려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들은 남자가 아프다고 징징거리면 안 된다 하시면서 혼자 참으십니다. 당뇨약을 먹어야 하는데 귀찮다 하시면서 안 챙기고 혈압약도 까먹고 안 드시다가 큰일이 납니다. 할머니들은 자식들과 자주 통화합니다. 얘야 밥 먹었니?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 조심해 우리 손주 잘 크고 있지. 이런 안부 인사를 자연스럽게 나눕니다. 명절 때는 더욱 바쁘시죠. 엄마가 너희들 좋아하는 거 다 해놨어 하시면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시고 손주들과도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까 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반면 할아버지들은 자식들에게 전하는 것도 어색해합니다. 괜히 전화해서 부담 주나 바쁜데 방해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으로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할아버지는 자식한테 전화하려고 번호를 누르다가도 뭐라고 말하자면서 끊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들도 아버지는 말씀이 없으니까 괜찮으시겠지 연락 안 하시는 걸 보니까 별일 없으신가 보다 하고 생각합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만 잠깐 만나고 평상시에는 안부도 묻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어서 집에 가보니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신문이 며칠째 쌓여 있고 우유가 문 앞에 그대로 있는 걸 보고서야 큰일 났다 하고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사회에는 남자는 강해야 한다, 남자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들은 외롭고 힘들어도 나는 괜찮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버티려고 합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가는 것도 남자가 그런 데 가서 뭐 하냐 하면서 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경로당에 가보면 할머니들만 가득하고 할아버지들은 몇 분 안 계시잖아요. 여자들끼리 수다 떠는 곳에 내가 왜 가야 하냐? 나는 화투나 고스톱 같은 거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벽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할아버지들은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만 보거나 동네를 혼자 산책하거나 공원에서 혼자 앉아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머니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웃이나 자식들에게 쉽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좀 도와달라.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전구 하나 갈아 끼우는 것도 우리 옆집 아들한테 부탁해볼까 하시고 무거운 것도 나는 힘이 없으니까 누군가 도와줘야겠다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도움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들은 내가 평생 남을 도와주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남한테 신세질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구가 나가도 위험한데 혼자 의자에 올라가서 바꾸려고 하시고 무거운 쌀포대도 혼자 들려고 하시다가 허리를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갈 때도 내가 혼자 갈 수 있다 하시면서 택시를 타고 가시는데 검사 결과를 혼자 듣고 집에 와서 혼자 걱정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들은 평생 살림을 하면서 요리, 바느질, 뜨개질 등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계십니다. 혼자 있어도 할 일이 있다는 뜻이에요. 동네 부녀회 활동도 하시고 교회나 절에 나가서 봉사활동도 하시고 등산 모임이나 댄스 동호회 같은 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십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평생 일만 하다가 은퇴하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집니다. 내 취미가 뭐지? 하고 생각해봐도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도 혼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둑을 두시는 분들도 있지만 상대방이 없으면 혼자서는 할 수 없잖아요. 젊었을 때 나중에 시간 나면 뭘 해봐야지 하고 생각만 하시다가 정작 시간이 나면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새로운 걸 시작하기 어렵다 하시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이웃과 인사를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좋네요. 오늘은 바쁘세요. 이런 간단한 말이라도 주고받으면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고개라도 끄덕여보세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에게 수고하십니다. 한마디라도 건네보세요. 작은 인사가 큰 관계의 시작입니다. 집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오세요. 경로당에 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카드놀이도 하고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운동도 하세요.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라 안 돼. 나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어색해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한 걸음만 내딛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며칠 가면 익숙해집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참여해보세요. 요즘은 남성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목공예 컴퓨터 교실 운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걸 찾아서 참여해보세요. 자식들과도 자주 연락하세요. 바쁜데 미안하다 하지 말고 오늘 뭐 했니? 건강은 괜찮니? 물어보세요. 손주들 사진도 보여달라고 하고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자식들도 처음엔 어색해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먼저 관심을 보이면 분명히 대화가 늘어납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건강을 챙기세요. 제때 밥을 먹고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도 꼬박꼬박 챙겨 드세요. 남자가 뭘 이런 생각 버리시고 내 몸은 내가 챙겨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혼자서 라면으로 때우지 마시고 간단한 요리라도 배워보세요. 요즘은 유튜브의 남성들을 위한 간단한 요리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부탁하세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취미도 만들어 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사진 찍기,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등 뭐든지 좋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제일 무서운 것은 병도 아니고 가난도 아닙니다. 바로 혼자라는 외로움입니다. 남성 고독사가 여성보다 많은 이유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맺기가 어렵고 생활 관리를 소홀히 하며 가족과도 거리를 두려고 하고 도움 요청하는 것을 어색해하며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기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옆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작은 모임에라도 나가보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이런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하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강원도의 어떤 마을에서는 혼자 사시던 할머니들이 모여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족도 아닌데 한 집에서 밥을 같이 해먹고 아프면 서로 돌봐주고 외로울 때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처럼 새로운 형태의 가족,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핏줄이 아니어도 마음이 통하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외롭게 혼자가 아니라 따뜻하게 함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 고독사 없는 노후, 함께하는 삶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이웃이 있으면 가끔 안부라도 물어봐 주세요.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